삼성 자동차의 원투 펀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XM3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XM3 중에서도 1.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TC260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또 이 XM3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국산차, 수입차 할 것 없이 차 출고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.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비교적 빨리, 그러니까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그 출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새 차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다리기 싫다, 그리고 이 차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차와 맞는다 라고 하면은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가 일단 내가 운전해서 재밌어야지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운전이 즐거운 차,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차일 필요는 없죠. 이제 뭐 고출력의 이런 스포츠카들도 물론 당연히 어떤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차입니다만, 어떤 세팅이 좀 경쾌하고 내가 운전을 할 때 좀 차가 잘 따라온다 라는 느낌을 주는 차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, XM3가 딱 그런 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숫자상의 어떤 성능은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. 이를테면 최고 출력은 152마력 정도고요. 그리고 최대 토크도 26토크 정도니까 사실 어떤 준중형 세단 혹은 중형 세단 정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만, 이 차 자체가 상당히 컴팩트한 차고, 그리고 이게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체감을 하면 체감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, 이 프랑스 계열 차들이 어떤 이런 고출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차의 여러가지 몸놀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달릴 때 주는 어떤 경쾌한 감각, 이런 부분에 더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이 XM3 역시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만 르노 그룹의 어떤 그런 DNA를 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가치 중에 하나가, 차가 물론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가 있고 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를 내 용도에 맞춰서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할 수는 있겠으나,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가 않으니까, 그러면 이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차가 과연 어느 때 가장 많이 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, 이제 저희 매체명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데일리카입니다. 그러니까 일상주행에서 이 차가 나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. 그러면 일상주행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승차감 부분이 있겠고, 연료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고,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차의 움직임과 나와의 어떤 궁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데일리카라는 것은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차와 함께 해야 하니까, 어떻게 보면은 차와 사람의 궁합이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동차의 성향을 뭐 저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데일리카라는 것은 이제 그 평소에 주행할 때 좀 부담이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너무 고성능이어도 이제 차가 주는 어떤 그 운전에서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,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마냥 밟고 달린다라는 것이 사실 기름값 부분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죠.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차가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한 차일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또 운전이 너무 지루해버리면 차를 탔을 때 어떤 기대감이랄까, 이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데일리카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XM3 같은 세팅, 그러니까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될까요? SUV지만 좀 쿠페처럼 슬립한 그런 실루엣을 갖추고 있고, 뭐 실내 공간도 충분하고, 그러면서 운동 성능도 이제 나의 어떤 의도를 잘 따라와주는 그런 차다. 그리고 어떤 연료 효율 측면에서도 어떤 막 덩치가 큰 차라든지 이런 대배기량의 스포츠카처럼 기름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, 어떻게 보면은 이 차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밸런스가 잘 맞고 어떤 그 중도의 묘미가 있는 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할 때는
르노 삼성 측에서도 그렇고 이 SUV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. 이 차의 실용성은 사실은 겉에서 보았을 때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SUV의 실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내 공간인데, 이 차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크로스오버 형태의 좀 슬릭한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일반 SUV보다 좀 이를테면 키가 덜 큰 것이 아닐까, 실내 공간이 좁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긴 하는데요. 제원표상 이 차의 휠 베이스가 2720mm입니다. 그러니까 길이로만 놓고 보면은 한 중중형 세단 정도의 그 길이를 갖추고 있고, 어떤 SUV 요새 보면은 SUV 양극화가 심하죠. 작은 SUV가, 소형 SUV가 인기인 상황에서 또 대형 SUV 쪽,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데, 이 정도 크기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밀리카로 이용할 때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 사람이 타는 것도 그렇고 짐을 실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뭐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느껴지지는 좀 않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자동차의 품질이나 디자인 같은 측면이 그 지역색이 좀 강했던 경향도 있고, 지역별로 어떤 선호도가 좀 경향이 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, 요새는 어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놓고 보아도 수입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어떤 자동차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넓어졌고, 그리고 또 반대로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, 한국에서 선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나 상품성에 대해서도 많이 호평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. 이 XM3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입니다.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XM3라는 차가 아르카나라는 그 현지명을 받고 유럽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서도 중요하고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 XM3 아르카나가 이제 책임져야 할 어떤 그 몫이 많아진 거죠. 그러니까 다행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, 지금 그래서 르노 본사에서도 이 XM3 아르카나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제가 타고 있는 이제 1.6 터보도입니다만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도 판매가 되고 있고,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또 국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XM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소형 SUV나 중형 SUV들과 비교해도 이제 그 파워트레인의 구성 면에서는 그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친환경성, 퍼포먼스로 보았을 때 이제 어떤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갖췄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움직임은 그 다른 국산 소형 SUV에서는 조금 만나보기 힘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떤 핸들링이라든지 그 하체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, 그리고 또 1.6 터보를 얹은 덕분에 이 출발 가속력이나 출발 가속 성능이나 어떤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도 정말 경쾌하게 차가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이 차가 SUV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만,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차들, 중중형 세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엔트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넓은 영역에서의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들 중에서는 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따라오는, 어떻게 보면은 그 르노 그룹의 다른 뭐 해치백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연상케 되는 그런 경쾌한 감을 갖춰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다면은 상당히 좀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어떤 르노 삼성 자동차 라인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내 편의 기능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할 수 있는 무선 업데이트, 이런 거 O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. 그 르노 삼성의 신차들, 이 XM3를 포함해서 신차들에는 그 이지 커넥트라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,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지 커넥트의 기능들이 OTA를 통해서 이제 최신 기능들로 업그레이드가 지난해 많이 추진이 됐고, 2022년 XM3다 보니까
보니까 뭐 그런 업데이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런 르노 삼성만의 특징 중에 하나죠. 이렇게 세로형 디스플레이. 그래서 태블릿 이용하듯이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내비게이션 길 안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조작할 때 이전에 조금 어떤 수고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이를테면 검색을 할 때 좀 딜레이가 길다든지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좀 메뉴를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내 결제 시스템, 그러니까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이 또 요새 많이 좀 인구의 회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제휴가 되어 있는 매장의 메뉴를 확인을 하고 메뉴를 골라서 결제까지 하면 차에서 그 매장까지 길 안내도 해주고 도착하기 몇 분 전에 그 알림까지 해서 차 도착하면은 바로 픽업을 할 수 있게, 뭐 커피나 편의점 기능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 시승차가 주어질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. 이게 그 드라이브 스루보다 시간을 아끼기가 더 좋아요.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가서 줄 서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차를 돌리는 동안 대기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는 구조라면 인카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면 내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그 상품이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와 르노 삼성 XM3 TC260을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셨는데요. 요새는 어떤 차에 대한 기대치랄까요? 어떤 내가 이 차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, 차를 살 때 그래도 앞서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차가 운전이 즐거운 차, 그리고 운전이 즐거운 차가 꼭 비쌀 차일 필요는 없다. 그리고 어떤 운전의 재미에 초점을 맞춘 차라고 해서 승차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어떤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래 타고 그리고 즐겁게 탈 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고요. 쉽게 질리면 안 되니까요. 그리고 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, 그 지금 XM3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편안하면서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운전을 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성을 갖췄다 라고 좀 느껴지고, 이런 부분들이 이 차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 되었고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승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